부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부업, 앞으로 비전 있는, 가능성 있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소개해 보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사자 느낌이 풍기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직접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디지털 노마드라에서 블로그 키워서 한 달에 300 벌기, 어떤 부업을 해서 매달 얼마 벌기, 이런 게 한창 유행을 했어요. 그 시국을 기점으로 근무 형태가 재택 원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언택트 시대라 해야 되나? 그런 분야가 점점 넓어지며 이게 유행처럼 번졌던 시점이 있었는데, 소득이 많은 상위 몇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관심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누구는 인터넷에 보니까 내 주변만 빼고 죄다 대기업 다니고 다 잘 살고 하는데 부업을 왜 하냐, 이런 반응도 보이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고 대기업이 0.1%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700만이 되고요. 대기업은 400만밖에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연 6,700만이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은 3,200만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85만쯤 되고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이 넘는다. 그리고 자영업자 513만 정도. 그래서 이런 현실에 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위해 N잡러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업이 있고 부업은 어느 정도 당연시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한때 유튜브가 그 대안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저도 그 흐름에 타서 유튜브로 시작하긴 했어요. 실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매번 프리셉터를 1명에서 많으면 3명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담당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응급실이라서 그런지 하도 나갔다 새로 들어왔다 하는 상황에 매번 앵무새 마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트레이닝하니까 피로감도 늘고 어느 때 귀찮고, 몇 명을 트레이닝하든 트레이닝하는 거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고 그냥 순전히 열정에 기대는 열정페이여가지고 어차피 나갈 건데 얘가 확실히 안 나가 고 오래 일할 낌새가 보이면 본격적으로 하자. 그런 순간에 생각난 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후배들이 그거를 보고 업무에 적용을 해보고 부가적으로 저는 수익도 얻고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은 점점 흑화되어 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데, 처음엔 저도 시작할 때 구독자 1만이면은 월 100만은 번다고? 구독자 10만이면 직장 때려치고 월 300은 우습게 번다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 레드오션이 되고 대기업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빛 좋은 개살구 마냥 현실을 겪어보니 그 우습게 번다는 돈은 재능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준비한 일부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 누구나 도전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수익을 올리는 건 힘들고 월 100만도 힘들어요. 유튜버 절반은 연봉 40만원. 폐업 유튜버, 방송장비 중고거래량 증가했다. 유튜브 좋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방송장비 판매 글 증가. 저 역시도 일주일에 라이브 한번 준비하고 편집 프로그램, 유료 폰트 이런 것도 사서 하고 30일 동안 15개 영상 올리고 쇼츠 15개 올려도 매달 겨우 10만원 내외로 겨우 번다는 거. 한때 반짝했던 때가 한 30만 들어왔나? 그 이후로는 거의 1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결국에는 돈벌이도 크게 안 된다. 물론 제가 이목을 끌만한 콘텐츠, 경쟁력이 부족한 원인이 크다 생각하는데 일단 현실은 그러하다는 거. 유튜브 하려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면은 장비 욕심도 생기고 조명이나 편집 프로그램이나 여러 시간 효율을 아끼기 위해서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장벽이 이제는 높아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필요 없는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부업이 있는데 바로 전자책 판매입니다. 누구나 가능하고 작가의 호칭, 작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가님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신비로운 그런 존재라고 할까. 그런데 전자책이라면은 좀 어렵게 생각해요. 그거 하려면은 사업자나 출판업을 등록해야 하고 도서번호도 발급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진짜 시중에 파는 서적처럼 이북이라고 불리는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고 싶으면은 출판업도 등록해야 하고 ISBN이라고 있더라고요. 도서 번호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서점에서 판매할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이제 크몽 같은 재능 기부 사이트, 판매 사이트에서는 제약이 덜하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앞에 얘기한 것들이. 정확히 따지자면 여기서 파는 게 전자책이 아니고 전자문서, 전자기록을 판매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마케팅용으로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생선 같은 경우 표준명은 이런데 실제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맛있어 보이고 비싸 보이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가치를 올려줄 만한 단어를 선택한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이 전자문서를 전자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크몽에서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 하지만 크몽 언제나 연락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일단 크몽에서 한다고 하면은 도서번호도 발급할 필요가 없고요. 제약이 있다면은 EPUB라는 파일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자책을 출판할 때 쓰는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PDF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표준이래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은 가능하다고 해요. 올리는데. 그래서 크게 제약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초기 투자 비용은 내 노력, PDF 작성 가능한 장치가 필요하고 한 컴으로 한다면 한 컴 제품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샀을 때 이제 그거 하나 살 필요가 있겠고 메모장을 해도 되고 뭐 비용을 줄일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누구는 시간도 돈이다. 그것도 비용 손해가 아니냐 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시간 빌 게이츠잖아요. 뭐 그 정도 투자한 시간은 빌 게이츠의 통장 잔고의 끝에 몇 자리처럼 이제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다. 시간 빌 게이츠이기 때문에 큰몽에서 만약에 이거를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 20%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의 수익으로 갈 수가 있는데 변수는 연소득 3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이제 세금 내기 무서워서 일을 하기 싫다 이건 아니니까 신경 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이나 1인 법인도 고려해볼 만한도 하죠. 일단 저는 유튜브로 연 300 넘게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 종소세 언제 한번 내보나 싶습니다. 큰몽에서 전자책 등록 서비스 가이드에 의하면은 여기에서도 전자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의 경험 경력, 이력을 바탕으로 증빙 가능한 결과를 만들었으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매자가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하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올린 정맥주사 영상들을 참고를 했을 때 저의 경험과 응급실 경력을 바탕으로 증빙 가능한 결과 어떤 성공률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 이런 거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성공과 실패 이거를 놓고 본다면은 증빙 가능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등 같은 경우에는 주먹만 살짝 쥐게 한다든지 각도나 주요 정맥 위치 이런 것을 해부학적으로 파악하고 알려주고 주사의 각도는 어느 정도로 하고 테이프 고정 어떻게 할지 테이프 고정은 제가 옛날에 찍은 거라 가지고 테이프 고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제품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멸균된 걸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팔 뒤에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세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처치하는 간호사의 자세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지 어떻게 정맥을 우려시켜서 잘 보이게 하고 그러한 과정들 기승전결 육하원칙에 맞게 구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몰입을 떨어뜨리지 않는 흥미로운 나의 일화도 소개할 수도 있고 약간 분위기 전환 겸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보통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간호사의 노하우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는 나만의 특별한 일화 그런 것들도 이런 걸 적어가지고 크몽에 책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뭐 CPR 할 때 어떻게 했다 어떤 술기를 어시스트 할 때 어떻게 한다 신규 간호사 무슨 부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한다 어떤 병원은 이렇다 뭐 요즘 병원 트렌드는 이렇다 여러 주제 내가 있는 부서 내가 경험해왔던 부서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하니까 다른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비협조적인데 내가 협조를 구할 땐 우호적인 편이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대인관계 전략도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간호사로 3교대 하면서 체중 유지하는 방법 뭐 체중 감량하는 방법 BMI 줄이기 근육량을 늘려가지고 체력을 기르는 거 체중이나 근육량 늘리는 거는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증명 가능한 수치가 있으니 그런 것들도 다뤄볼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주제가 투잡, 재테크, 창업,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스킬 취업, 이직, 라이프 이걸 다룰 수 있겠어요. 간호사면 간호사 업무에 대한 거 직무 스킬이겠죠. 어느 병원 취업에 이런 부분이 좋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뭐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입사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내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어떤 최근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그 입사나 채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올해엔 채용 인원 감축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 합격한 신규 간호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딴다든지 그런 걸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웨이팅을 안 하고 상위 순위로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성적들 그런 커트라인들을 조금 적으면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등록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유튜브 또는 인터넷상에 2차 가공한 문서 자료 일단 제 유튜브에 있는 정맥주사 영상들이나 여러 영상들 뭐 출처만 남겨주신다면은 어떤 참고 문헌
그리고 정맥주사에서 제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해서 보니까 어떤 자세한 탐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지식들을 인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점.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논문도 일정 비율 넘어가면은 표절이고 일정 비율이 안 되면은 인용이고 이런 거를 허용하는데 뭐 일개 유튜버가 올린 영상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 방법은 최소 20페이지 이상만 적으면 된다고 해요. 까다롭지가 않죠. 책은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양면이 아니고 그냥 한 면으로 해가지고 20페이지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콘텐츠 하나 할 때 최소 한 컴으로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10페이지는 적거든요. 콘텐츠 한 개당. 그래서 매주 라이브 한 번에 주제 3, 4개로 하고 여기저기 자료 찾고 그거 찾아서 PPT에 맞춰가지고 또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30페이지 이상 적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욱이 많은 분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분량을 줄이고 퀄리티 높이는 방법도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줄일 수 있는 글자라면은 줄여도 좋겠죠. 그리고 펼쳐서 이야기하면 좋은 것들은 펼치면 좋겠고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방을 나와서 부엌에 가가지고 밥을 때우고 반찬은 무엇을 먹었다, 이렇게 긴 문장보다는 이게 내용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면은 오늘 아침에 먹었다 9글자로 가능하잖아요. 이런 작업도 가능하겠고,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혈대를 묶고 나오는 정맥에 주사를 찌른다, 이것보다는 뭐 손등 전환 부위를 선정하고 이 부위는 어떻게 해야 정맥이 잘 나오고 어느 부위에 정맥이 있고 뭐 거기에 맞게 지혈대를 묶고 충분히 정맥이 우려되게 뭐 자세는 어떻게, 그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서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디테일하게 풀어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적용하면은 좋다는 거. 나머지 자세한 것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직접 가서 크몽의 이 가이드라인을 읽어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루즈해질 것 같다 하면은 적당한 선에서 끊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무리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루즈해질 것 같다, 여기서 보다 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필수사항은 과대 과장 문구 기 불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정맥주사 자료를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정맥주사 성공률 100%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사기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정맥주사 성공률 100%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쓰면 안 되고 정맥주사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방법, 이렇게 써야겠죠. 아무리 어그로를 끌고 싶다 해도 100%라는 것을 쓰면은 기입이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경력, 학력, 수익을 증명해야 돼요. 만약에 정맥주사를 한다 그러면은 간호사로 어느 부서에 일했는지 그런 거를 증명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학력 같은 경우에는 학력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학력을 증명하면 되고,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 그러면은 수익을 증빙하는 그런 게 있겠죠. 일단 유의사항도 있는데 뭐 저작권이나 표절에 대한 문제 말고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해서 얼마나 벌겠어, 문서 쪼가리 몇 장인데 싶겠지만 뭐 이렇게 된 거는 일부의 케이스일 수 있어요. 어떤 유튜버는 일주일 동안 전자책 쓴 거 2개로 5천만 원의 수익을 한 달 동안 벌었다 하고요. B 유튜버는 한 달에 몇백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C 유튜버는 일주일에 2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크몽에 보니까 간호사 관련 카테고리의 전자책이 뭐 레드오션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큼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고 구매하러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간호사 증원에 많은 간호사들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반대한다 해서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순 없고 이미 결정 났고 대학들이 폐교돼서 과가 없어지는 게 아닌 이상 간호학과 정원이 줄어들 리는 없을 거예요. 국가 단위 사업에 간호학과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왜 그런지 콘텐츠를 따로 만들 예정이니 이게 왜 거스를 수 없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 간호사들이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생길 거고, 그리고 폐쇄적인 정보 공유에서 보다 후배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나에게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걸 보고 너도 나도 전자책 하면서 다 글쓰기 시작하면은 레드오션에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서로 콘텐츠의 질을 올리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모두가 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일부만 살아남고 하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는 거, 열려있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하면은
뭐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면 좋은 것들이고 안 해도 무방해요. 속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 템플릿을 쓸 수도 있고 안 해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뭐 이거 디자인을 외주 맡기면 비용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만원에서 20만 정도.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하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배우던지 아니면 아예 안 하던지 뭐 디자인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맞춤법이나 문장 교열, 교정 배열 그런 거 무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비용도 있어요. 한 1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뭐 정 안 되겠으면은 그거 한번 받아보고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지 비포부터 비교하면서 좀 스스로 터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수익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인지도도 없고 홍보도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서 한 놈만 걸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당근마켓에도 보면은 하루에 얼마 주면 내 물건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광고비를 주고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인스타, SNS 같은 걸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저에게 홍보해달라 광고를 주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평점 관리라고 해요. 내용을 개판으로 써놓고 별점 1점 받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뭐 배달 어플에서 리뷰 5점을 대가로 서비스를 괜히 주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거는 상세 페이지에 구매를 일으킬 만한 어떤 매력적인 문구를 넣는다거나 목차 같은 거를 잘 쓴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겠죠. 유튜버들 썸네일처럼 궁금한데 한번 사서 볼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써야 한다 할까요? 그리고 정 안 된다, 언론사의 인터뷰로 인지도 마케팅을 홍보할 수 있어요. 언론사에 돈 먹이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책 출판 관련이나 어떤 제품 관련 리뷰를 가장한 광고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어떤 대기업에서 최신 제품을 런칭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언론사에서 해당 제품 관련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정말 언론사들이 관심이 높고 해당 이슈에서 뭐 조회수가 높으니까 자발적으로 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광고 기사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 언론 마케팅 중개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래요. 언론의 홍보 효과, 공신력, 소비자에게 정보로 인식되어 신뢰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인지도 상승, 광범위하게 알려질 수 있죠. 언론사가 노출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기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 기사를 누군가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겠죠. 가격은 어떠냐?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거는 일간지, 종합지 이렇게 가지고 단가가 30만원대, 여기는 18만원에서 26만원대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포털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모바일에도 노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제지에서도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16년에 한 기사에서는 기사형 광고성 기사 단가표를 공개합니다 하면서 이런 부조리한 것을 고발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사회통념상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작성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 의료, 부동산 분야 기사들이 돈으로 거래되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실제로 돈을 주고 기사를 과장한 광고를 쓴다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뭐 모든 기사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전자책 같은 거는 시도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봐요. 23살에 간호사가 되잖아요. 이제는 만 나이로 하니까.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만 같던 20대는 지나가고 30대가 오면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요. 좀 꺾이고. 일단 20대 때는 어디든 이력 썼으면 어느 병원이든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만은 그게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30대가 꺾이고 30대 중반으로 가면은 그 영원할 것 같던 나의 전성기가 저우는 시기가 와요. 공감은 안 갈 거예요. 20대에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 재능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을 하겠지만 위로 갈수록 자리는 한정적이잖아요. 피라미드처럼.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자리로 못 갈 경우에는 나가야 하는 시기가 와요. 간호사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차나 호봉에 맞게 연봉 대우를 나이가 들수록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에서 병원,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벌어지는 급여 차이, 그걸 메꿀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보다 나은 삶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간호차장, 간호부장까지 하고 정년퇴직을 하신 선생님이 요양병원 간호부장으로 스카웃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아래 단계에 있는 병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간호사 생태계에서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